필지상은요,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요. 요즘에 허준희 교수가 필지상을 수상한 게 이슈가 됐죠. 필지상은 흔히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데, 캐나다 수학자 필즈가 이 상을 기획을 했었고요. 존 찰스 필즈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부터 이 수학자상을 계획은 했는데, 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본인 생애 동안에는 이 상을 수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3개월 동안 이제 앓고 있다가 1932년 8월 9일날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47,000달러를 필즈상 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필즈가 이 이상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료인 아일랜드 수학자 존 라이턴이 이 사람의 뜻을 이어서 완성한 상이에요. 이 상은 40세가 넘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수상자는 4년에 한 번만 발표가 돼요.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1936년 이후에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총 64명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노벨상보다 받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사람이 한국계 허준희 교수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계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댓글이 달려있냐면 어차피 한국인이 아니다, 어차피 미국인이다,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국적으로 뭉쳐지는 게 파시즘을 연상케 하기는 해요. 물론 국적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허준희 교수가 서울 방일초등학교를 나왔고 이수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 상문고를 중퇴했지만 다녔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입시를 준비할 때는 대성학원을 다녔어요. 결국에는 이 한국 교육 시스템 중에서 나오는 쾌거는 맞거든요. 이 필지상 수상자의 동문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필지상을 수상하게 만들었던 교육 시스템도 물론 한국에 있다는 걸 뜻하죠. 이 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서울 방일초등학교나 이수중학교, 서울대학교는 필지상 배출학교가 됐고요. 이 강남에 있는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지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학원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입시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나온 쾌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만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필지상 수상자의 국적이 본질은 아니에요. 이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요. 이 뉴질랜드에는 160년 전통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여기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영국의 해리 왕자랑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가 그에 맞는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영국의 해리 왕자가 있다고 해서 영국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동문이라는 점이에요. 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출신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백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을 여행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국적은요, 남아공이기도 하고 미국이기도 하고 캐나다이기도 해요. 국적을 나누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이런 걸 보여주죠.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다음에 책 읽기랑 글쓰기에 푹 빠졌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수리추론이 독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어 능력이랑 수리랑 그러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학은 1차적으로 문자를 해석해서 전개식으로 바꾼다. 이것을 논리학 명제인 참과 거짓으로 해결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일 뿐이고 수학 기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놀랄 만큼 수학자나 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독가인 경우가 많고 음악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음악이나 독서에 조예가 컸어요. 수학적 능력이나 언어적 능력, 음악적 능력, 이런 우리가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게 뇌의 활용 분야가 독립시행이 아니라 상호 연결성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프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자네랑 우네가 기능이 달라서 음악과 문학에 관련돼서는 우네가 이 담당을 하고 수학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네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바인 대학 연구팀이 피아노를 배운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었는데 대략 15에서 41%의 수학 능력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상관관계가 확실하고 자네랑 우네가 서로 오가는 뇌량이 두꺼워질수록 다재다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 수학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음악이나 언어적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 부분이 약할 것 같지만 인간의 재능은 그렇게 나눠서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학이 15점이다 그러면 언어나 음악적 능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잘하는 것을 키워서 발전시키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우린 옛날부터 선진국일 경우에는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를 보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글쓰기 능력이랑 글 읽기 능력이고, 그리고 토론하기 능력이거든요. 이 학부 과정의 대부분이 교양 과목이라고 해요. 실제 전공 과목을 몇 과목만 수강을 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양을 쌓아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전공에도 특출난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허준희 교수를 보고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거나 같은 한국계라는 동질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랑 동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녔던 행보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전달받을 수 있는 언어가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운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만 읽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방면의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도전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